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 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군 조선의 힘, 중국의 왕조를 교체시키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에 의한 요순 교체입니다. 자, 단군 왕건 때는 여고동시라고 해가지고 단군과 요임금이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보통 요순 시대라고 하면 평화의 시대, 이상향의 시대로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요순 시대라고 하는 것이 태평성대한 시대였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순 선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덕이 있는 사람에게 정권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양이라고 하는데 과연 요는 순에게 선양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순 선양이 거짓이라는 건데요. 자, 순자에 보면 무릇 왈 요순 선양은 허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견이 천박한 자가 전한 것으로 견문이 좁고 적은 자의 설이다. 또 전국시대 말기의 한 비자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이 요를 협박하고 우가 순을 협박하고 탕이 거를 협박하고 무왕이 주를 정벌한 이 사인의 왕자는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이다 라고 한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죽서기년에는요 순이 요를 가두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기정의에서 사마정은 죽서기년을 인용해서 요의 덕이 쇠해지자 순이 가둔 바 되었다. 순이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이 요를 가두고 다시 단주를 쓰러뜨려 근절하여 부자로 하여금 서로 보지 못하게 했다. 자, 당대의 유지기는요. 사통 가운데 급총세어를 인용해서 순이 요를 평양으로 내쫓았다. 순이 요를 내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순 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단군 왕검의 명령에 의해서 요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단군세기 태백일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가 순에게 의지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넘겨주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 때 바로 당요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황께서 우순에게 명령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우순이 바로 순입니다.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우순과 함께 당요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 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의존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를 넘김을 받은 순 임금은 동이족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순 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이주해 명주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동이 지인이다. 순 임금은 동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맹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이 박물관이 이제 산동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 보시면 이렇게 네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왼쪽에 보면 태호복희 씨, 그리고 그 다음에 소옥음천 씨, 그리고 세 번째 치우천왕,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순임금입니다. 여기가 이제 순임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이족으로서 태호복희, 소옥음천, 치우, 순임금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순은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에게 나라를 넘기게끔 단군 왕건께서 명령을 내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군 왕검과 부르테자 9년 대홍수에서 이 중국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당대의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테자는 낭야에서 순을 만나 보고를 받습니다. 홍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는 것이죠. 자, 송화강 아사달에 있었던 바로 부르테자가 낭야성으로 갑니다. 자, 낭야성으로 가서 순임금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순임금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를 지금도 낭야성 그리고 낭야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태백일사를 보시면 갑술년에 부르테자가 명을 받고 특사로 도산에 갈 때 이 도중에 낭야에 들러서 반달 동안 한 15일 되는 거죠. 머무르며 백성의 사정을 묻고 들었다. 이때 우순이 사학을 거느리고 치수에 관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지금 홍수가 어떻게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부르테자에게 보고를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순입니다. 순. 자, 그리고 이제 낭야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야방. 이거를 우리나라 들어올 때 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랑야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낭야입니다. 낭야방이라고 하는데요. 왕권을 둘러싼 암투 뭐 이런 걸 그린 그런 정통 사극인데 이게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2015년에 중국에서 54부작 드라마로 방영이 되어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낭야가 나옵니다. 과연 이 낭야는 무엇이냐? 왜 낭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낭야성의 유래가 태백일사 3환 관경본기에 나오게 됩니다. 치두남의 아들 낭야가 즉위하였다. 경인년에 가한성을 개축하였는데 번한왕 낭야가 쌓았으므로 낭야성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낭야성이 있는 곳, 지금 낭야군이거든요. 여기가 왜 낭야가 되었냐?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치두남의 아들 낭야가 2대 번한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번한의 75대 왕의 계보를 보시면요. 맨 앞에 치두남이 있습니다. 단군 왕검께서 치두남을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치두남이 죽고 그 아들이 그 자리를 맡게 되는데 바로 낭야입니다. 그리고 낭야의 아들 물길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5명의 번한의 왕이 있었는데 2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낭야왕이라는 겁니다. 이 낭야왕이 가한성을 개축하여서 이것을 낭야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대 그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산동성이잖아요. 산동성 아래쪽에 보시면 낭야라고 여기 보이시죠? 낭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낭야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낭야산, 낭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구글 지도에서 낭야를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은 곳에 낭야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곳에. 그래서 지금도 낭야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도 낭야방이라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곳에서 뭐냐면은 이곳에서 순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뭘 합니까? 순을 감시하는 그런 가무소를 설치를 하게 돼요. 우순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곳, 그것이 뭐냐면 가무소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서 구려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태백일사를 보시면 9년 홍수가 일어나서 그 재앙이 만민에게 미침으로 단군 왕건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하셨다. 순임금이 사공 우를 보내어서 우리의 오행치수법을 받아서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때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 구려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하나 내리면 이 낭야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은 태백일사 3환 관경본기의 기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낭야 지금도 남아있는 이 낭야가 무엇이냐? 바로 2대 번한 왕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낭야성에서 15일간 보고를 받고 정세를 살핀 다음에 부르테자가 어디로 갑니까? 쭉 내려가서 도산, 회계산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테자는 여기에서 동방의 칸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해가지고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전수하게 됩니다. 자, 부르테자가 이렇게 전수를 하는 것인데요. 또 시조 단군 왕검이
또 우임금에게 내려주는 것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전수한 이런 모습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과 하도에 정통했던 단군 왕건께서 낙서를 완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도 낙서라고 하잖아요. 이 낙서를 완성하여서 우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순임금은 단군 왕건께서는 부루테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낭야에서는 순임금을 만나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보고를 받다가 다시 이제 아래 도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거기서 하는데 그때는 순임금이 오질 않고 사공우를 보냅니다. 이때 어떤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이라고 하는데 사공우를 보내서 사공우에게 부루테자가 오행치수법을 전수를 하게 되어서 치수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실제는 뭡니까? 단군세기 태백일사에서 보는 것처럼 부루테자가 오행치수지법을 전수했다. 또는 금간옥첩을 전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문헌에는 보면 이때 마치 꿈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5월 춘추거든요. 5월 춘추에 어떻게 보면 역사 왜곡이다. 자, 꿈에서 현이의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금간옥자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미자세가나 서경에 보면 신하시 하고 있죠.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과 같은 존재가 사실은 단군 왕검이나 부루테자나 이런 분들이 바로 단군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뒤에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현이의 창수사자 하늘이 홍봉구주를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후대에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 단군세기 태백일사와 같은 이 환단고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산 도산은 본래 신시중경이 소장되어 있던 곳이다. 사공우가 석 달 동안 재개하고, 재개라고 하는 것은 목욕재개죠. 그러니까 임금이 되기 전입니다. 사공우가 석 달 동안 목욕재개를 해야지만이 뭡니까? 부루테자에게 치수지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책을 얻어서 치수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우가 돌을 채취하여 부루테자의 은공을 새겨서 산 높은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순이 임금이었기 때문에 홍수 치수 사업을 성공을 하니까 순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천자를 찾아 배웠고 감사함을 표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서경에 보면 동순망질 사근동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절이 있습니다.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에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 배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후기 때문에 동쪽의 제후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후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근동후 할 때 근이에요. 근. 이 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건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합니다. 제후가. 그러면 여기서 제후가 누굽니까? 우순이 제후예요.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 동방의 천자를 뵙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 천자가 즉위하면 제후들이 북면하여서 천자께 아련하는 것을 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근 동후라고 하면은 이 근 때문에 동후의 번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후는 그냥 제후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제후고 제후가 천자를 갖다가 배우는 건데 어떻게 동후를 갖다가 제후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이거를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 뜻은 무엇이냐? 서방의 제후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다. 단군왕검을 아련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부루단군을 아련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단군왕검의 명령으로 이렇게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련을 하는 거죠.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차례로 천신과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천자이신 단군왕검을 찾아 뵙는 과정입니다. 이게 근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망광경 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국은 천자가 다스림으로 5년에 한 번 순행하였다.
이거 단군조에서는요, 이쪽에 5년에 한 번 저 순이 잘하고 있나 한 번씩 와보는 거예요. 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순은 어떠냐? 제후임으로 지난해 조근, 조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이렇게 찾아뵙는 거고 그는 가을에 찾아뵙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조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조근하는 것이 4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이나 이게 1년에 4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을 찾아뵈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명확하게 나오죠. 수는 제후이므로. 수는 제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제후이기 때문에 뭐냐면 천자국의 도량형과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량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길이,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재는 것들을 정확하게 길이를 뭐 30cm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천자국에서 그렇게 정하면은 제후국에는 그걸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도량형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헌은 어떻게 되냐면 사근동우 동쪽의 천자를 찾아뵙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협시월정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량형이 나오잖아요. 동방의 군주를 아련하고 시와 달을 맞추고 그리고 날짜를 바로 잡았고 음률과 도량형을 맞추었다, 통일하였다. 그 천자국과 통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으로서 음률과 도량형은 천자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동방의 단군을 아련하고 천자국인 단군조선과 날짜를 맞춰야죠. 음률을 맞춰야죠. 도량형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신 분이 우리 이완영 이사님인데요. 서경 우서 순전 동후의 빌내적 접근 해석이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 이 구절이 어떤 예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후인 순이 동방 천자에게 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잘 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요순 다음에 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우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라를 연 우인데요. 우임금이 홍수를 해결했습니다. 임금이 아닐 때죠. 임금이 아닐 때 사공우로서 홍수 문제를 해결을 하여서 민심을 얻어서 하나라를 열게 되는 것이죠. 자, 한중 역사 연표를 보시면 우리가 단군조선은 1왕조, 2왕조, 3왕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1왕조는 삼한, 2왕조는 삼조선, 그리고 대부여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1왕조일 때 그 초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 순, 우라고 하죠. 하우시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라로 이제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아버지 고니 치수에 실패하여서 순임금에게 처형당해요. 자, 이것이 좀 원한을 맺어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나라의 치수 사업을 맡아보던 사공신분이었습니다. 우는 순을 대신하여 도산회의에 참석해서 고조선의 태자 부루에게서 오행치수법이 적힌 금간옥첩을 받았고 이 비법으로 홍수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인심, 민심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라를 열게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하왕조가 탄생한 배경이 무엇이냐. 그건 단군 왕검이 태자 부루를 통해서 9년 홍수를 다스리는 비방을 전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심을 얻은 우임금이 순을 제거하게 돼요. 왜냐하면 순이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아까 보셨던 문헌에서 보면은 전국시대 한비자는 우가 순을 협박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결과 4가지 중에서 하나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이다. 또 당의 유지기는요. 순은 우에게 창호까지 쫓겨가서 죽었다. 순이 쫓겨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우에게 쫓겨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을 쫓아내고 우가 하나라를 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당요, 그 다음에 우순, 그 다음에 하나라의 우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하나라가 얼마를 가냐면 300년을 갑니다. 304년. 300년을 가게 되는데 임금이 몇 명이냐면 17명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17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임금 중에서 몇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헌에 그게 정리가 되어 있다.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라는 마지막 군주까지 17명이잖아요. 마지막 군주까지 내내 고조선을 상국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세 오사구 단군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라 5세왕 때인데요. 5세왕 상입니다. 이 상이 실덕함으로 임금께서 식달에게 명하여
남, 진, 변 3부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벌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천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하나라에 들어가서 정벌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덕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세 달문 단군 때는 하나라 6세 왕 소강이 사신을 보내어서 신년 하례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8세 우서한 단군 때는 임금이 미복을 입고 몰래 국경을 벗어나서 하나라의 실정을 살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세 도해 단군 때는 정묘년에 장정을 징집하여 병사를 만드시고 선비 2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라 수도로 보냅니다. 하나라의 수도로 보내서 국훈, 나라의 가르침, 단군조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 위험 있는 명성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의 13세 왕 근이 사신을 보내 박무를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17위 왕 때 그 기록을 보셨죠? 상 5대 왕, 상 왕일 때 4세 오사구 단군과의 기록, 그리고 6세 달문 단군 때 소강과의 그런 기록이 있고요. 11세 도해 단군 때에 또 그 하나라 왕과의 교류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져서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라의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하상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은나라, 상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나라로 교체되는 거예요. 여기에 깊이 관여한 것이 바로 단군조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누구냐면 13세 흘달 단군 때입니다. 13세 흘달 단군께서 은나라와 함께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를 제거하게 된다. 마지막 왕이죠. 거입니다. 마지막 왕이니까 사실 방탕스러운 그런 어떤 사치를 즐겼죠. 그런 모습을 이제 만화로 그려놓은 건데요. 13세 흘달 단군께서 은나라와 함께 마지막 왕 거를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군 세계에 나와 있거든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13세 흘달 단군 가보년입니다. BC 1767년 이해 겨울에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하니, 이때 처음 정벌하는 거예요.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 걸왕, 마지막 왕이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흘달 단군에게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단제께서 읍차인 말량을 보냅니다. 말량으로 하여금 구한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와라. 처음에는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은나라 탕왕이, 그러니까 은나라의 이제 탕왕이 이제 정벌을 가려고 했다가 구한의 군대가 오니까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사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에 말량에게 어명을 내려 군사를 이제 되었으니 이제 군사를 돌리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라의 걸왕이 조약을 위반하게 돼요. 병사를 보내서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고 합니다. 이에 은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나라 걸왕을 정벌하기로 하여 몰래 신지우량을 파견하여서 견의 군대를 이끌고, 아까는 이제 구한의 군대를 이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견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낙난과 합쳐서 진격을 하여 가지고 관중의 빈기 땅에 운거하여 관청을 설치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나라가 하나라를 칩니다. 하걸왕이 구원을 요청하고 흘달 단군이 처음에는 전쟁을 지원을 해요. 은탕왕이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는데 하걸왕이 조약을 위반하고 약속을 파기하니까 단군조가 이번에는 바꾸죠. 은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은나라를 도와가지고 저 하걸왕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군조가 이번에는 은나라를 도와서 하나라를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견이와 낙랑이 합쳐서 관중의 빈기 땅에 응거하여 관청을 선취했다. 자, 요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 과정에 일부가 어디에 나옵니까? 후한서에 나옵니다. 자, 후한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걸왕이 포악함을 일삼으니 여러 동이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동이들이 쳐들어왔다. 여러 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 보시면은 견이와 낙랑이 합쳐져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동이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걸왕이 어지럽히자 견이가, 정확하게 나오죠. 견의 부대, 견이가 빈기 사이에 들어와서 점거하였다라고 해서 그 지명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인보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어기찬 일부의 진치파의 행적을 들어보건대 견이라 하는 조선인들이 하걸, 말년에 한토를 횡단하여 지금 섬서성 속
빈기 근방까지 둔거한 일이 있다. 이것이 고조선의 세력권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록을 보고서 이 후한서의 기록을 보고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견이는 어디 있었느냐? 자, 보시면은 보통 대부분의 우리가 구이족이라고 하면 조이, 구이, 내이 해가지고 이쪽에 있잖아요. 산동반도하고 이쪽에 있는데 견이는 여기 있습니다. 견이. 그죠? 견이가 있고요. 견이가 있고 여기에 빈과 기의 땅을 점유했다라고 했을 때 빈기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온 거예요. 고조선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헌 규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원사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하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와 도와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말량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구해주도록 하였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라 왕이 또다시 군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무도함을 꾸짖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제 규원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헌에는 환단고기와 규원사와 이런 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전체 스토리가 담겨 있는 중국 문헌이 있어요. 중국 문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하죠. 한나라 학자 유향이 쓴 설원이라고 하는 역사 고사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순임금, 우임금으로부터 해서 지난해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의 언행, 사건, 일화, 국가 흥망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담겨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설원에 보면 권모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모술수라는 말이 있죠. 그 권모편인데요. 그 권모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이윤이 되겠죠. 이윤이. 자, 성탕이 은나라의 성탕이 걸왕 하나라의 마지막 그 걸왕을 치려하자 이윤이 말하기를 청컨대 걸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맡고 그의 행동을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걸왕이 진노하여서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다. 걸왕이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해서 구이의 군대를 일으켰다. 이게 이제 앞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구한의 군대, 구이의 군대를 흘달 당군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자 이윤이 말하기를, 이윤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도 구이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은나라 성탕이 사죄를 하고 다시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탕왕이 다시 공물을 끊어버리자 걸왕이 노하여서 다시 구이의 군대를 요청했으나 구이가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구이의 군대를 다시 요청을 하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구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라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탕왕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서 잔당을 토벌하니 걸왕은 남소시의 땅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이의 군대를 요청하였으나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구이의 군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빠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화로 만들어졌을 때도 보면 구족지병 이렇게 나왔죠. 구이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는 저 하나라의 방탕한 거를 갖다가 이제는 정벌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윤이 간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탕 거랑에게 시비를 걸다. 시비를 걸었는데 거랑이 구이의 군사와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사죄하십시오. 그러니까 성탕이 사죄를 해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시비를 거니까 구이의 군사가 이번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거랑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단군세기와 설원 곤모를 한번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가 설원 곤모에 나오는 이 전체 스토리가 단군세기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한다. 좀 전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경대 교수 부사년은 뭐라고 하냐면 은나라의 탕이 하거를 내쫓은 것은 동이가 하를 멸망시킨 거와 같다. 이 동이가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단군조가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를 멸망시킨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한서 동의열전에 보면은 흘달 단군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흘달 단군의 군대 지원을 모든 중국 사서에는 동이가 침범해 온다. 여러 동이가 침범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이 혁명하여 거랑을 쳐서 평정을 하는데 이때 뭐냐면은 동이가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단군조선의 의중에 따라서 단군조선이 저 하나라를 도우면은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안 됐고 그러면 사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군조선이 하나라를 포기를 하면 그러면 그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단군조선의 뜻과 의중에 따라서 하나라와 은나라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단군조에서 하나라를 멸망시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증 환단곡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구이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 이윤의 발언은 당시 죄의 융후와 선악의 판단이 바로 단군조선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당시의 정황을 극히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상주 단대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상주 단대공정은요, 중국이 여러 가지 역사 공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 있죠. 중화문명 탐험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국사 수정공정이 있고 지금은 뭐냐면 중국의 이 5,000년 역사를 전파해라라고 해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전파하고 있어요. 이게 중화문명 전파공정입니다. 그거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하상주 단대공정인데요. 이 하상주 단대공정은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그 건국년을 갖다가 지금 정리가 아니고 혼돈스러운데 그걸 제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최초 역사를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나라의 공화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건국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좀 더 올려서 하나라의 개국년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결정지은 것이 뭐냐면 BC 207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상주 단대공정으로 해서 그 기년을 정리를 했는데 하나라는 2070에서 1600년, 그다음에 상나라, 주나라, 상나라는 1600년에서 1046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딱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냐 이거죠. 하상주 공정의 결과로 해가지고 2070년에 하나라가 건국하고 하나라가 상나라로 교체된 게 기원전 1600년 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문헌에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보면 모두 뭐라고 나옵니까? 성탕이 하나라 걸왕을 치는 연대. 그러니까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나라가 건국되는 그 연대를 뭐라고 하냐면 가보년이라고 했어요. BC 1767년입니다. 13세 흘달 단군 가보년 16년에 이해 겨울에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 걸왕이 구원을 요청했다. 가보년에 장군 치운을 파견하여, 이거는 태백일사에만 나옵니다. 장군 치운을 파견하여 탕을 도와서 거를 정벌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라의 거를 정벌하니까 하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가보년 1767년이에요. 그러면 보면요. 하상주 기년을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5년 동안 수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만든 연대가 뭐냐면은 하나라는 1600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건데 환단고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은 교체기에 깊이 관여한 단군조선의 역사를 환단고기는 밝히고 있으며 이 하은 교체기의 연도가 가보년이다. BC 1767년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상주 단대공정을 하면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 상고 역사의 중요 연대를 이 환단고기에서 찾아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상주 단대공정에서는 하나라 멸망 그리고 은나라 건국 시기를 BC 1600년으로 했지만 이거와 몇 년 차이 납니까? 한 170년, 160년 차이 나잖아요. BC 1767년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헌을 갖다 인정을 하면은 정확하게 하상주의 연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단군조선과 고대 중국 왕조와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단군 왕검에 의해서 요순이 교체되었습니다. 단군 왕검과 부르테자가 대홍수에서 9년 대홍수에서 중국을 구했습니다. 부르테자가 낭야에서 순을 만나서 홍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우순을 감시하는 가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순임금은 제후로서 동방천자를 여러 차례 찾아뵙게 되었고요. 우임금은 또 단군조로부터 오행치수법을 전수받고 홍수 문제를 해결하여 민심을 얻어서 하나라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하나라는 마지막 군주까지 내내 고조선을 상국으로 모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군조에서 이 운이 다한 하나라를 결국에는 멸망시키게 됩니다. 단군조선의
뜻과 의중에 따라서 이 하나라와 은나라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2017년에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은 고대의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상고시대에는 이렇게 정반대였다. 중국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군조에서 크게 계속해서 고대 중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바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역사 강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역사를 알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